다른 사람의 예상치 못한 사고를 이용하여 그 사람의 소지품, 금전, 재산을 빼앗아가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사회도덕적 측면에서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이므로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한인타운에서 돼지 트럭 전복시킨 미국 여자 운전사. 그런데 한국인들이 돼지를 훔쳐가자 분노하는데,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레아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빠와 엄마는 일찍이 이혼을 하셔서 저는 아빠 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아빠는 화물 트럭 운전기사셨는데 아빠는 직업 특성상 밤낮 가리지 않고 운전을 해야 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며칠씩이나 집에 못 들어오시고 트럭 안에서 지내셔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아빠 트럭에 같이 탑승하며 아빠와의 즐거운 드라이브를 즐기곤 했는데요. 아빠는 이렇게 좁고 불편한 트럭에 뭐하러 타냐며 집에 있으라고 하셨지만, 아빠는 말은 그렇게 하셔도 올라간 입꼬리만은 늘 숨기지 못하시곤 했죠. 아빠의 수 10년 무사고 경력이 증명하듯 아빠는 운전을 몹시 잘하셨는데요. 미국에는 수많은 난폭 트럭 운전기사들이 있지만 아빠는 큰 차량을 몰수록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늘 다른 차들을 배려하셨고 항상 방어운전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아빠가 이렇게 늘 여유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으셨던 건 바로 한국 덕분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한국 드라마의 엄청난 팬이었고 집에서도 늘 한국 드라마만 틀어놓곤 했죠. 아빠는 이런 저를 보시고 제발 미국 프로그램 좀 보자고 말씀하셨지만 아빠는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빠가 어쩔 수 없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시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저보다도 한국 드라마에 빠져버리셨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 저와 아빠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고, 아빠는 운전을 하시면서 매번 폭력적인 사건으로 도배되어 있는 미국 라디오 방송 대신 잘 못 알아듣더라도 한국의 예능 라디오를 듣곤 하셨고, 졸음이 쏟아질 때면 폭력적인 가사나 뇌를 피곤하게 하는 멜로디가 없는 K-팝을 들으시며 잠을 쫓아내셨다고 했습니다. 동료 트럭 운전기사들은 이런 아빠를 보고 매번 놀리곤 했지만 졸음을 쫓으려고 캔커피를 10잔 이상 마셔서 눈이 빨개진 동료들에 비해 아빠는 K-팝을 들으면 카페인의 도움 없이도 잠에서 깰 수 있으니 자신이 이득 아니겠냐며 껄껄 웃으시곤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배려심 깊은 아빠에게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트럭을 운전하시던 아빠가 맨해튼 근처에서 사고를 내셨기 때문인데요. 그날따라 뉴욕에는 며칠째 엄청난 눈폭풍이 왔고, 그 때문에 만들어진 빙판길은 운전 베테랑이셨던 아빠도 피해갈 수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빠의 트럭은 그만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버렸고, 트럭에 싣고 가던 쌀포대는 전부 도로에 내팽개쳐졌는데요. 그날은 저도 아빠와 함께 트럭에 탑승해 있던 터라 저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애써 진정하시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쓰셨죠. 레아, 다친 곳은 없니? 일단 쌀포대를 수습해야 할 것 같구나. 아마 이곳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비게이션에서 분명 이곳 근처에 맨해튼 차이나타운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이 되더군요. 도로에 널브러진 수많은 쌀포대는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리할 수 없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그들은 모두 동양인인 것으로 보아 전부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사는 중국인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쌀을 트럭에 실어주는 것 치고는 굉장히 수상쩍은 행동을 했거든요. 일단 그들은 저희의 비극에도 전부 웃고 있었으며 저희의 쌀포대를 질질 끌며 어디론가 향하더라고요. 그리고 몇몇은 전화를 통해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죠. 아빠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셨는지 그들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 쌀포대는 제가 거래처로 옮기던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빠의 말에 들은 채도 안 했고 그저 쌀포대를 어디론가 옮기기 바쁘더군요. 근처에서 순찰을 하던 경찰이 다가와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중국인들은 경찰이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쌀포대를 훔쳐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들은 끌차와 소형차까지 동원해서 쌀포대를 훔쳐가더군요. 85만 375. 그들은 도둑질을 말리는 아빠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그 모습을 보고도 모른 채 하기 바쁘더군요.
이봐요, 당신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중국인들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을 함부로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중국인들이 모여서 형성된 맨해튼 차이나타운 때문에 그 주변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그들은 도시를 슬럼화시키고 병들게 하고 있다고요. 저는 불현듯 뉴스에서 미국 내 차이나타운 근처에서는 지금도 범죄가 끊이질 않는 최악의 우범지대라고 소개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벌떼처럼 모여든 중국인들은 저희의 모든 쌀 포대를 훔쳐가 버렸고, 심지어 늦게 온 중국인들은 포대를 서로 가져가려고 잡아당기다가 결국 찢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곳에 쌀을 주워 담아가는 등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저희의 모든 것을 약탈해갔습니다. 그 일로 평소에 그 누구보다 사람을 좋아하시고 믿었던 아빠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는데요. 아빠는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봤지만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상처를 받으신 아빠는 그날 이후로 웃는 법이 없으셨죠. 그렇게 아빠는 늘 우울해하시다가 결국 6개월도 안 돼서 화물 트럭 운전 일을 그만두시고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돼지 농장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아빠는 마음이 워낙 약하셔서 동물을 잡는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가업을 잊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오셨던 터라 저는 아빠의 이러한 결정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빠에게는 그만큼 중국인들의 약탈 사건이 충격적으로 다가온 모양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아빠와 함께 트럭을 타면서 어디든 가볼 수 있는 트럭 운전기사 일이 멋지다고 생각했고, 여성 트럭 운전기사를 꿈꾸기까지 했을 정도라 아빠의 이런 결정에 더욱 슬펐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시골의 돼지 농장에서 일하시다가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저는 그동안 트럭 운전기사가 되기 위해 대형 트럭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요즘에는 여성 트럭 운전기사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아빠도 이런 제 꿈을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뒤 저는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고, 아빠도 점점 돼지 농장에서 자리를 잡을 무렵 아빠가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레아, 내가 트럭 운전기사로서 경험을 쌓을 좋은 기회가 있단다. 할아버지의 돼지 농장에서 돼지들을 운송할 일이 생겼거든. 아빠가 조수석에서 보조해 줄 테니 이번 일은 내가 맡아보는 게 어떻겠니?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화물 트럭 기사는 직업 특성상 경험을 쌓기가 무척이나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부녀간의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연습과 실전은 다르더군요. 무거운 돼지들을 나르다 보니 생각보다 차량도 훨씬 무거워졌고 부담감도 엄청났거든요. 아빠는 그런 저를 보고 옆에서 연신 침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너무 긴장돼서 아빠의 말씀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빠는 케이팝을 틀어주셨는데요. 케이팝을 듣자마자 저는 예전에 아빠와 미국 이곳저곳을 다니던 추억이 떠올랐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거리를 달리다가 갑자기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차량을 만나게 되었고, 경험이 없던 저는 그 차량을 피하려다가 그만 트럭을 전복시키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저와 아빠는 경미한 부상만을 입었는데 문제는 돼지들이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느슨하고 오래됐던 철창이 열리면서 놀란 돼지들이 탈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일을 싣고 난폭 운전을 하던 기사는 알고 보니 중국인이었고, 그는 제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도 없이 저희 트럭을 보고는 중국어로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때의 악몽이 떠올라서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보니 사고 장소는 LA의 차이나타운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죠. 그런데 돼지들은 전부 도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아무도 저희를 도와주지 않더군요. 아빠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는지 재빨리 돼지들을 우리에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셨지만 역시나 놀란 돼지들은 쉽사리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돼지들과 씨름하다 보니 몇 년 전처럼 아시아인 무리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차이나타운 근처의 상인들인지 중국어가 적혀있는 앞치마까지 두른 채로 돼지들을 약탈하러 왔더군요. 그렇게 꼼짝없이 그들에게 돼지를 뺏기나 싶었던 찰나 갑자기 익숙한 언어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돼지 가만두지 못해.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한국어를 사용하는 남성이 고함을 치며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 한국인처럼 보이는 여러 동양인들이 따라오고 있었죠. 그들을 본 중국인들은 기겁을 하기 시작했고
돼지를 둔 채 순순히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미국 경찰들도 못 말렸던 그들이 한국어 하나 들었다고 도망가는 상황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고 말았죠. 그리고 이 한국인 무리는 재빨리 돼지들을 몰기 시작했고 몇몇은 사고 수습 차량을 부르는 등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사고를 수습하더군요. 저와 아빠는 이런 그들의 체계적인 모습에 그저 입을 벌리고 멍하니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고, 탈출한 돼지들 때문에 혼잡해진 도로 또한 한국인들은 솔선수범하여 도로 교통을 정리하는 등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무리 덕분에 저희는 돼지들을 전부 찾을 수 있었고 쓰러졌던 트럭도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정리하고 쿨하게 떠나버리려던 한국인 아저씨를 붙잡고 어찌된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이곳의 차이나타운 바로 옆에는 차이나타운보다 훨씬 유명한 코리아타운이 있거든요. 우리 쪽으로 물건을 납품하던 미국인이 전화로 근처에 차량이 전복됐는데 우리 쪽 차량이냐고 묻길래 확인차 한번 왔던 거예요. 여기는 차이나타운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국인들의 난폭 운전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나고, 사고만 났다 하면 꼭 중국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물건을 약탈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들을 무력을 써서라도 쫓아내버렸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중국인들이 한국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도망가버리는 거죠. 저는 한국인들의 엄청난 시민의식에 감탄을 했고 수고비라도 주려고 했으나 그들은 한사코 마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의 전화번호만을 간신히 얻어낼 수 있었죠. 한국인들 덕분에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저와 아빠는 할아버지의 돼지 농장에서 최고로 질 좋은 돼지고기를 가져가서 저희에게 도움을 줬던 한국인들에게 선물로 드렸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주변의 다른 한국인들까지 전부 부르더니 소주까지 꺼내며 고기 파티를 벌이더라고요. 심지어 선물을 준 저희까지 끼워주며 말이죠. 한국인들은 정말 모두가 가족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빠도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중국인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마음을 많이 치유하신 듯 보였고, 그렇게 저희는 즐거운 소주 파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개인주의의 끝판왕인 미국에 아직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이 베풀어준 은혜는 정말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 덕분에 돼지를 지킬 수 있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